이렇게 뭐든 간에 부족해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지나쳐도 문제가 그럼요. 되잖아요. 이 식이섬유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너무 과다 섭취를 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경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보시면 아이고 배야 배를 움켜잡고 계세요. 배에서 막 천둥이 네. 쳐요. 복통, 설사, 가스, 구토까지 발생할 수가 있다고요? 서 교수님? 네, 특히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의 경우에 그 장내 유익균에 의해서 이제 발효가 된다고 했는데 이때 이제 유익한 물질도 만들어지면서 가스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 가스가 이제 복통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가스가 워낙 많이 차면 저희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 무리하면 근육에서 쥐가 나죠, 다리에. 똑같이 장내 가스가 많으면 장내 근육도 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 근육이 막 경련이 생기니까 설사가 나거나 반대로 장이 마비되면서 이렇게 구토 같은 것도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의외로 이렇게 드물지 않는 경우가요. 검진했는데 막 살도 많이 찌고 당뇨가 막 오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결심을 했어요. 급 다이어트. 네. 그래서 식단을 풀로다 바꾸고 초록색으로 네. 미역도 주식 막 위주로. 넣고 이렇게 네. 했는데 좀 더 욕심을 내서 이제 아내가 챙겨주는 그런 식이 보조제 같은 거 요즘은 가루로 돼 있는데 물에 타면 금방 부풀어 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전부 상업화된 건 다 수용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드시면요. 수용성 식이섬유 아까 말씀드렸죠. 가스 많이 찬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가스가 많이 차서 이런 일이 정말 드물지 않게 생기는 거죠. 이럴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용성 그러니까 곡류의 어떤 통곡류나 견과류 이런 걸로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보통 이렇게 어디 뭐 먹으러 갔는데 먹자마자 막 뛰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있어요. 장질환 있으신 분들, 과민성 대장 질환 이런 장질환 아시는 분들은 식이섬유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하셨어요. 일반인도 아까처럼 많이 먹으면 막 배에 막 불편한데 가뜩이나 장이 예민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이런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가스가 조금이라도 차면 그런 분들은 굉장히 심한 복통이 생기죠. 게다가 최근에 그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하는 우리 국민 식품 마늘, 양파 이 두 가지는 특히 유난히 그 가스가 많이 차게 하는 그 이뇰린이라는 식이섬유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혈관 건강은 좋지만 배에 가스 차는 분들은 특히 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속이 불편한 증상은 우리가 짐작이라도 할 수 있지만 다음은 굉장히 의외예요. 어머님 보시면 세상에 머리가 어지러우신 거예요. 지금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필수 비타민, 미네랄, 철분 흡수를 저해해서 결과적으로 골다공증이랄지 빈혈의 위험성을 높일 수도 있다. 김서영 교수님. 네, 아까 제가 그 식이섬유가 흡착 배출하는 그 성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그 유해 물질만 흡착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네랄 같은 영양 성분도 흡착 배출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칼슘을 드시거나 빈혈 예방을 위해서 이제 철분을 드시는 분들이 식이섬유를 같이 드시게 되시면 자칫 그 흡수율이 떨어져서 이런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간헐적 식사를 하실 때 그 칼슘 철분을 드시는 때 식이섬유를 같이 드시지 마시고 두세 시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시고 드시는 게 이제 바람직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임신부나 수유부 같은 경우에는 네. 자칫 이런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조심해야 그렇군요. 그리고 또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어린 친구가 있어요. 어린인 것 같아요. 애기가 있네. 어린이 성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식이섬유라고 하면 그 성인병이나 고지혈증 앓고 있는 성인들에게는 매우 좋은 식품이긴 하지만요. 아직 성장을 해야 하는 어린이들에게는 뭐 이제 성장에 필요한 당분이라든지 또 호르몬 만드는 데 필요한 콜레스테롤 또 흡수율을 낮출 수도 있고 또 대사에 필요한 B2의 흡수율을 또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많아지게 되면 이제 성장 발달에 지장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요. 특히나 이제 성장이 중요한 이제 5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에게는 과일을 통째로 갈아주는 걸 너무 자주 하거나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게 이제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음료수를 사주는 것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이섬유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과하게 먹었을 경우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네. 의외로 주변에 보면요. 어르신들이 나물만 많이 드셔서 그런지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들도 계시더라고요. 서 교수님. 네, 맞습니다. 소위 식이섬유에 꽂히신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 그 연구 결과를 보면 2014년에 국민 영양 조사 자료를 봤을 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 청소년은 한 80% 정도까지 못 미치는데 예. 건강에 조금 관심이 생기는 30, 40 그 세대는 한 10% 정도 더 오히려 많이 먹고요. 가장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50대, 60대 분들은 무려 30%까지 과다하게 섭취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과다 섭취하면 우리 또 영양제, 관심 많으신 분들 영양제 꼭 드시는데 미네랄 영양제 드실 때 같이 드시면 또 흡수가 방해되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지만 과육, 불급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식이섬유에 꽂힌 그분이 우리 집 남편이에요. 밥상을 따로 먹는다니까요. 본인만 이렇게 해서 넣고. 아니 근데 이런 부작용들을 보니까
이렇게 식이섬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떡하죠? 네, 김 교수님. 네. 걱정이 되네요. 아, 예. 그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뭐 채소나 뭐 잡곡, 콩류를 많이 드시다 보니까 식이섬유 함량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루에 한 27g 정도의 식이섬유를 드신다고 한다면 이 채식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높게는 한 40g까지도 하루에 식이섬유를 섭취하시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자칫 뭐 소화 불량이라든지 뭐 가스가 찬다든지 뭐 더부룩함이 이런 트러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증상을 완화시키려면 물을 좀 충분히 많이 드신다면 어느 정도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뭐든지